네, 반갑습니다. 12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년 하락. 이제 상승할 때 됐잖아. 상승 출발에 찬물을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자, 부산 몇 주째 하락인지 기억도 안 나죠? 116주? 117주? 그 정도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올라가야지. 화살표 표시해놨습니다. 2년간 하락했으니까 올라가야지. 표시해놨는데요. 올라갈 기미가 일단 보이지 않고요. 2년 하락, 부산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체감했지 싶은데요. 이제 하락 2년입니다. 꼴랑 2년. 10년 혹은 12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2년 정도의 정체기도 있었지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10년, 12년 상승입니다. 요 주기를 짧으면 8년, 길면 12년으로 잡는데요. 짧다고 한 손 치더라도 23, 24, 26년까지, 26년까지는 조정. 길면 28년까지 조정. 근데 실거주의 목적으로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어떨 때 사나, 언제 사나, 막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로서는 꽝이다. 투자로서는 꽝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대출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걸요. 온통 디딤돌 대출로만 집을 사지 은행에서 땡볕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오늘 57건의 거래량이었습니다. 금요일 치고 57건의 거래량 신고된 날이 50건대 신고된 날이 근래 들어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90건, 80건, 70건, 60건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주간 거래량 저는 450건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살펴보는데요. 403건 주간 거래량이 제가 요거 순차적으로 요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예상했는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다음 주도 주간 거래량 400주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월의 거래량은 1800건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11월과 12월 초록색 덩어리들만 견주어 봐도 같은 날짜 대비 거래량이 거의 한 25% 감소했습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 57건이 아니고 정말 분위기 안 좋을 때 부산 하루 거래량 38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는 정말 분위기 안 좋을 때 하루 거래량 28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간 거래량을 취합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주간 거래량 수준은 지금 거래량 수준의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알리 댓글창 링크 좀 이용해 주시면 저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컨텐츠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쿠팡으로 먹고 삽니다.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정체되고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1일 브리핑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1년 동안 제가 매일 수치를 바꿔가면서 하루하루 매일 데이터를 추적하고 주간으로 월간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는데요. 그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밋밋한 흐름. 사실상 시청자분도 좀 급격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영상을 시청하지 이렇게 밋밋한 흐름. 근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가운데 분명히 또 기회를 잡는 그런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란 말이냐? 필요할 때요. 자기 자본 상황에 맞춰서 집 살 때 80%씩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사업 하나 일으키려고 해도 80% 빚내서 하고 사실 자기 자본이 80이고 빚이 20이면은 뭘 해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자기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빚이 80%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한창 가장 적었을 때는 지금 거래량 수준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주간 거래량 200건 수준 나올 때 정도 되면은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직거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거래가 정말 없을 수 있다. 그런 시기가 또다시 도래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미국은 나날이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이 거대 자본의 이
힘싸움에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인가 뉴스에 나오는 걸 우연히 봤는데 넷플릭스 가격이 900달러. 뭐 영화 시장 같은 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얼마? 뭐 한 100불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돈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이 각 국가별로 있는 그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반도체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석유화학, 자동차, 어, 우연히 낚시하는 영상을 한 개 봤는데요. 낚시하는 사장님 퇴직하시고 낚싯배를 장만하셔서 이렇게 손님을 모으는데 2번 올 걸 한 번밖에 못 오는 그런 상황이래요. 낚시 오는 손님들도 경기가 안 좋다고 앓는 소리를 계속 하시고 우선 자기의 취미 생활을 줄이고 아이들의 학원을 줄여나가고 학원업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학원업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학생 수 감소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보낼 것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또 밀려나게 되면 또 앞길은 야 어느 수준이냐 필리핀 이런 곳에 가면 부총과 아닌 곳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은근히 그런 층위가 점점 나눠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건너그래도 그럼 4억 천이었고요. 내년에는 또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연초에 혹여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22년과 같은 이런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때 누군가는 기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5년 저는 계속 힘들 거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흐름을 이어갈 때 실거래 가격 동네별로 잘 체크해 보시고요. 뭐 고점 대비 비싼 아파트들은 20%, 조금 내려오면 25%, 더 아래로 내려오면 30%씩 하락하는데요. 대구 기준으로는 제가 평당 뭐 1,000만 원대의 아파트 매력적이다 말씀드린다면 부산은 뭐 그거보다는 더 써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래도 나 그 실거주인데 하면 그래도 뭐 4억대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곳들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하양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이 40% 하락이면 정말 괜찮은데 40% 하락이 근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곤 해요. 근데 연식이 기본 30년 차 넘어가는 이런 것들 30년 차 되어가는 것들 직거래 반토막이긴 한데요. 이것도 직거래 거의 40% 하락. 직거래 아니더라도 40%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연식이 다 너무 오래된 것들이어서 그런 것은 또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하락률이 30에서 35% 정도 선이더라도 좀, 좀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괜찮다고 느낄 만한 물건들 그런 것들 해야지 어, 실패의 확률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고점 대비 40%씩 하락한다고 해서 많이 하락했네 하고 덥석 잡기에도 그 미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건수가 몇 건 없으니까 별로던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임대 시장에도 뭐 임대 가격 오르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뭐 할 거다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 다 사라지고 거래량만 점점 감소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뒤따라주지 않더라. 하여튼 뭐 어디 하나가 빵꾸납니다. 대구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 700건, 만약에 전세 거래 뭐 1600건, 월세 거래 1200건 이랬다면요. 매매 거래 1700건, 월세 거래, 전세 거래 1000건, 월세 거래 800건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합이 같더라고요. 이 숫자의 합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뭐 전세 거래가 좀 양호하다라고 하지만 월세 거래가 빵꾸나죠. 2년 전에 부산 거래량 안 좋았었거든요. 거래량은 그때 대비 살짝 늘어났지만 전세 거래 양호하다? 그럼 월세가 빵꾸나고 수요가 무한정이 아니더라. 1년에 한 1.2만 쌍 정도의 신혼부부가 탄생하지만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매수, 절반 정도는 뭐 전월세.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집을 뭐 신축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가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능력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그냥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집도 하면 되는 것이지, 월 200만 원 버는데 뭐 2천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뭐 2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집도 너무 투자 성격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주거의 공간으로서 소득과 견적을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눈은 다 높습니다. 다 누구나 다 더 좋은 곳에, 더 선호하는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하고 싶지만 현실하고 어느 정도 타협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